그럼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마치 윤동주의 자화상처럼 선생님들도 그 우물을 봤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수업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선생님의 얼굴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한번 우리 선생님 어떤 느낌 받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네. 어떤 고민들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해도 중간에 이제 걸림돌이 많아서 많이 생겨서 제대로 끝까지 못 가는 그런 상황. 예. 그렇죠. 아이들하고 통화. 그런 이야기 들으시니까 우리 이금희 선생님 마음 어떠세요? 시에 나온 대로 안쓰럽죠. 예. 자, 우리 여기서는 우리 어떤 이야기들 좀 많이 나왔나요? 예, 애들 앞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그림을 그린 선생님이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있었고요. 예, 근데 수업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피한 미소를 짓는 그림을 그리신 분도 계셨어요. 한 번만 더 들어보실까요? 여기 이쪽 무덤에서는 어떤가? 이금희 선생님 어떤 마음 드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으나 뭔가 전문성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계속 수업에서 갈팡질팡하며 자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안고 있는 그런. 그 얘기 들은 우리 이금희 선생님 마음 어떠셨나요? 건드리면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네. 건드리면 눈물이 날 것 같다. 제가 제기한 문제 제기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수업의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수업의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인재범은 노래의 프로입니다. 왜? 노래 부르고 돈 받아요. 근데 슈퍼스타 K나 위대한 탕생의 오디션을 보는 그런 아마추어들은 돈을 받지 않아요. 왜? 아마추어니까. 아직 미숙하니까.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업의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죠, 프로. 맞죠? 그리고 늘 수업을 합니다. 오늘도 몇 시간 하셨나요? 저는 오늘 좀 적은 날이었어요. 저는 오늘 5시간. 네, 5시간. 네. 아니, 보충까지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중학교 선생님들 더 많으시지 않나? 중학교 선생님들? 네. 매일 수업합니다. 매일. 내일도 수업해요. 그 다음 날도. 오 마이 갓. 맞죠? 그런데 웃고 계신 선생님도 계셨지만 왜 우리는 울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왜 울고 있나요? 왜 울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 수업을 하면 할수록 늘어야 되는데, 맞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아이들을 대하기가 버거워지고 점점 더 수업을 할 때 기운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수업을 지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수업 장학입니다. 수업 장학. 맞죠? 수업 장학이 있어요. 근데 수업 장학도 다 받아보셨죠? 한 번쯤은. 이상한 데 수업 장학 받으면 기분이 나빠져. 그거 이상하죠? 장학관들이 옵니다. 장학사님들이 오세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측정.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학습 목표 제시가 불명확하다. 교사와 학생 간에 역동적인 질문이 없다. 질문이 너무 폐쇄적이고 발산적 질문이 없다. 교사가 활기가 없다. 그래서 이 수업 장학이라는 것이 어떤 이 관계 맺음이 장학과 장학을 받는 사람, 너무 이 수직적 관계예요. 평가받고 측정하는 관계로. 또 이 평가의 측정 방식이, 수업을 보는 방식이 수업의 능력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수업 장학 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머, 장학사님들 오시네. 난 환영해줘야지. 이런가요, 우리? 그냥 한 달 전부터 왜 나한테 이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웃기죠? 학교라는 제도가 그 교사라는 전문 인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업 장학인데 그 장학을 다 회피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학교라는 제도가, 교육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수업을 개선해주고 나아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수업 장학이 이제 바뀌면서 나온 하나의 또 키워드가 있어요. 수업 컨설팅. 그래서 언제부턴가 수업 컨설턴트를 모집한다. 뭐 수업 컨설팅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수업 장학하고 수업 컨설팅하고 똑같아. 말만 바뀐 거야, 말만 바뀐 거야. 그러나 이제 용어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 장학은 측정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라면 수업 컨설팅은 컨설턴트한테 수업의 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의뢰를 하는 거죠, 의뢰를. 그러면 전문 컨설턴트가 와서 제 수업을 보고 그 지점을 아주 질적으로 양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실례로 좋은 컨설팅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업만을 연구하는 컨설팅 팀이 있어요. 뭐 청주 교대라든가 뭐 몇몇 군데 있어요. 뭐 공주대라든가 부산대라든가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 컨설팅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뭐냐면 굉장히 소수만 받게 되죠. 소수만. 그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수업 컨설팅에서 수업 바뀔 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교사들이 의존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수업을 스스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되면 컨설턴트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수업이 바뀌어가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의 개선의 주체가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주는 그 전문가에 의해서 나의 수업이 바뀌어가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업 컨설팅과 함께 또 이제 나오는 이제 키워드가 수업 멘토링. 그래서 수업 멘토 멘티 하세요 막 그러지만 사실 실상 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 서로가 바쁘니까 언제 멘토링을 해주고 언제 이걸 해주냐는 거죠. 그리고 선배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신 많은 노하우와 이 경륜을 이 후배 교사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대화의 장이 학교에서 잘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나요? 잘 안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좀 논의하고 있는 초점은 우리가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도 왜 수업이 바뀌지 않느냐, 수업이 왜 개선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쉽게도 이 교육의 문화가, 이 학교란 문화가 이 교사가 수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장학이나 수업 컨설팅이나 수업 멘토링도 이게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모두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개선에 있어서 교사가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꾸만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자꾸만 우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10년 후가 지나도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해야 되나요? 결국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에 대한 강의를 참 예전부터 많이 하고 그러지만 어떤 걸 느끼냐면 선생님들이 연수나 어떤 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자꾸만 어떤 게 생기냐면 중독증이 생겨요. 어떤 중독증이 생기냐면 그 자료 중독증. 맞죠? 그다음에 교수 방법, 어떤 획기적인 교수 방법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몰두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수업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처럼. 근데 더 근본적으로 수업이 바뀌려면 다른 데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는 좀 잠깐 바뀌고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은 교수 방법을 배웠어. 근데 그거 써먹었어. 잘 되네.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말하고. 그리고 어떤 자료를 얻었네요. 자료를 얻어가지고 그걸 써먹었어. 근데 어쨌든 잘 돼. 근데 자료가 곧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바닥이 나가지고 뭐 교과자료실 가고 뭐 저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인디스쿨 뒤지고 우리 중고등학교는 저기 교과자료실 막 뒤져요. 어찌만 한계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자료가 없으면 수업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왜 수업이 안 바뀔까? 우리가 그렇게 수업적 능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그 이 학교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 수업의 전문가인데 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교사들이 없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더라고요. 뭘까요, 우리 선생님? 너무 확 찔리니까 막 긴장되시죠? 카메라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뭐죠? 왜 우리는 안 바뀔까요? 수업이 근본적으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연수 한두 번 들으셨어요? 맞죠? 많이 들었잖아요, 연수. 그리고 나름대로 그 컴퓨터 뒤지면 수업 자료 많잖아, 맞죠? 그런데도 수업이 안 바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업 자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바뀌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료가 없거나 뭐 수업 준비가 안 되거나 이게 아니고 매번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바뀌는 아이들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똑같은 자료라도 그 아이들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지만 제 수업이 되는데 항상 뭐 자료도 다 만들어져 있고 뭐도 만들어져 있지만 학습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에 맞춰서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수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학습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 그게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늘 힘들잖아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애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상태가 점점 좋아지죠. 애들이 아주 좋아져요. 예? 아주 요즘은 종 치면 안 들어와 애들이. 오늘 제가 복도에서 소리 한번 질렀는데 야 뭐야 이렇게 하는데 진짜 50분에 종이 치면 55분에 들어오더라고요.
뭘 들고? 축구공 들고. 걔 수업하겠어, 걔네들? 그런 애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걔네 소리 질렀다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찍혀 또. 그럼 또 그런 거 또 있잖아, 맞죠? 이게 학습자들의 어떤 이 모습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더라고요.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모른다는 거죠. 교사가 자신의 수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수업 코칭을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수업을 촬영합니다. 수업을 촬영하고 교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면 교사의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본인이 수업을 보신 분들은 꽤 있어요. 우리 연구 수업이나 수업 실기대회 할 때나 이렇게 우리 촬영합니다. 우리 얼굴만. 그런데 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학생의 얼굴을. 학생의 상황을.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수업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늘 우리는 뭡니까? 연수도 듣고 수업 자료도 얻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수업 상황을 제대로 모른 채 정확히 자신의 수업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수업의 외부적인 장치만을 자꾸만 가지려다 보니까 수업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수업 속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 이제 동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수업을 저희들에게 이제 공개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가르침의 상황뿐만 아니라 학생의 이제 얼굴까지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에게 이제 인터뷰를 이제 수업 나눔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추천하죠. 너무 그야말로 이렇게 내 수업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고기를 먹는다는 느낌이 막 들어오고 막 개면쩍고 막 쳐다보기 싫고 막 내 얼굴이 되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막 어떻게 저런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들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정리 좀 안 된다. 역시. 그래? 그래도 좋았던 지점이라든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나는 그걸 솔직히 말하면 일단 되게 좋은 지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좋은 지점도 꽤 있었어요. 선생님 관련된 장점. 지금도 이야기할 때 그 장점이 교사의 수업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할 때 이걸 이제 처음에 기획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소 보여주기 이런 게 아니라 내 어떤 그 수업에 부족한 부분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냥 완전히 예를 들어서 준비가 없다고 하면 좀 그런데 그냥 진짜 생 수업을 봤을 때 어떨까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까지 보셨어요? 중간까지 본 것 같은데 중간에 막 다른 잡소리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막 꺼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참 내가 보통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잘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얘가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난데없이 이상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설명을 하니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어떻다 해야죠? 자기 수업을 보니까 쑥스러워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비참하고 내가 수업 진짜 못하는구나. 얼굴도 완전 이상하네. 특히 이제 자기 수업 보게 되면 이제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죠. 목소리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자기 수업을 보니까 지금 수업 상황을 복귀하면서 요 느낌. 뭐가 일어나고 있나 지금? 자신의 수업을 뭐 하고 있어 지금?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때 이렇게 했나? 자기의 수업을 아이들의 관점에서 뭐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아이들의 관점 또 자신의 교습 학습의 상황 또 전체의 교실 분위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성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바뀌려면 자기가 자기의 맨살을 봐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맨살을 마치 생고기를 씹는 느낌이 나고. 근데 그게 나예요, 나. 그게 나라고, 나. 근데 그 있는 그도의 나를 우리가 여태까지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이 안 바뀌는 겁니다. 계속 꾸며진 나를 보는 거죠. 꾸며진 나. 그리고 그럴 것이라는 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들 수업 어느 정도 하세요? 그러면 상중하 이렇게 하면 뭐라 얘기했어요? 탁월하세요? 그러면 그러죠. 그럼 아주 그냥 쎄시에요? 아주 못하세요? 그러면 뭐 아주 못하지는 않고 제 수업은 어느 정도 중간인데 중간에서 어느 정도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수업을 보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아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보다가 20분 보다가 어떻게 된 거야? 20분 보다가 어떻게 된 거야? 수업을 끈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뭐가 일어나냐면 이런 성찰의 과정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남게 돼요. 그리고 서로 뭐 합니까? 자기가 보는 거죠. 아, 내가 왜 저랬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붙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뭘 받습니까? 평가를 받습니다. 영화는 영화를 감독이 만들고 관객들에게 또 평을 받습니다. 근데 수업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업은 오로지 누구만의, 나만의 뭡니까? 요새죠,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바뀌게 됩니까? 수업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수업을 보는 관점. 즉 수업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면 수업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수업을 바로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수업을 본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수업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똑같습니다. 누구처럼. 장학사님처럼 우리도 체크리스트 들고 수업을 평가로 들어요. 그렇게 안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평가와 측정이 아니라 성찰로서의 수업을 보는 방법을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비평적으로 수업 보기입니다. 비평적으로 수업 보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평적으로 수업 보기. 자, 두 번째는 배움을 중심으로 수업 보기. 자, 세 번째는 내면을 중심으로 수업 보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왜 마지막에 했을까요? 아마 이제 수업을 보여드릴 때 선생님들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 수업 속에 뭐가 보이니까? 그늘이 보이기 때문에. 내 수업에 약점이 잡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나오는 시인처럼 그런 그늘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또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부터 적나라하게 이제 수업을 보는 여행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수업을 보면 잘 좋아요. 네? 혹시 뭐 신청자 있으시면 수업을 실제로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세요. 이제 선생님 수업이 아니라 제 수업과 우리 여러 선생님들 수업을 이제 보시면서 수업을 이제 볼 텐데 그러나 선생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내 수업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셔야 한다.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수업을 여십시오. 한번 여보세요. 수업을 여십시오. 수업을 여십시오. 그 속에 그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수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수업이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나요? 제가 오늘 강의 잘 못했나 봐요. 수업을 여시겠어요? 네. 대답이 잡으세요. 수업을 여셔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한 핵심이 뭐냐면 수업을 안 열면 뭐야? 수업이 바뀌나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고통 없이 수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 그 생고기를 그 차근차근 씹는 그 어색한 느낌을 한번 체험하시고 나면 수업이 그때부터 성찰되어지고 수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 수업을 여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를 얻으셨나요? 네. 그럼 우리 2차 시부터 수업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